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굉장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그날 증시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드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장중에는 함께 못하니까 뭔가 전략을 업데이트를 못하고 뭔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식시장과 좀 밀접한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그날그날의 색깔에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도 있고 기분도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이 장중엔 함께 못하더라도 장중에 든든하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도시락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탄탄히 준비하는 데 저희는 포커스 맞춰보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털 건 털고 새롭게 오늘장을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투자 뉴스 7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부양책을 계속해 나가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올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다고 해도 연준의 정책 변화를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완화적 기조 확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8%, S&P 500 지수는 0.08%, 나스닥 지수는 0.28%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IPO 대어로 꼽히는 SKI테크놀로지의 공모주 청약 열풍이 첫날부터 뜨거웠습니다. 청약 첫날 경쟁률은 약 78.93대 1로 이날 모인 증거금만 22조 1,5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첫날 증거금 14조 1,000억 원을 크게 넘어선 규모입니다. 삼성일가가 어제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혔지만 주식 분할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유족들을 대신해서 유족 간의 주식 배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만간 지분 분할 내역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기하고 있었던 FMC 회의와 그리고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관건인데 뉴욕 증시는 좀 하락폭을 줄이긴 했어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은 됐어요. 우리가 많이 커플링 된 날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뉴욕장과 좀 디커플링 되는 흐름도 꽤나 있었던 만큼 오늘은 좀 디커플링 되면서 상승 탄력을 다시 회복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실적 쪽에 초점 맞춥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투자 확대를 두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내년 투자 금액 중 일부를 올해 말로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4,0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전지사업 부분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도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수요가 TV 판매를 견인했고 그중에서도 OLED TV 성과가 가시화되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실적들에 대해서도 실적 잘 나온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왜 급락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들을 쫙 열거해보자면 일단은 FMC 회의 대기나 또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앞두고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경계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모든 일정이 4월 30일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가상화폐 시장이 요즘에 강세를 기록하고 대기 자금이 계속 크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동성이 옮겨서 그랬던 걸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증시 대기 자금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지난주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신용장고도 그렇고 고객 예탁금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 핑크색 선이 고객 예탁금인데요. 여기서 고점에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줄었어?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어제 공모주 청약이었죠. SKI 테크놀로지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다른 증시의 대금들이 다 빠졌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SKI 테크놀로지 저희가 투자 뉴스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첫날 청약 증거금이 22조 1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오늘 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이게 투자금의 이동 때문일까? 근데 이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사실 5월 3일 되면 공모주 배정이랑 증거금 환불도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무리될 이슈일 뿐더러 네. 어제장에서 개인이 1조 4천억 원을 양시장에서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금 환불되는 게 오히려 고객 예탁금으로 남아 있어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뭐 뚜렷한 이유다라고 꼽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뭐 카카오랄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빅히트나. 배당금 나왔을 네. 때도 그대로 그 자금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선순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갸우뚱해지는 이유이고 그러면 다음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5월 3일에 증거금이 환불된다고 하니까 네. 딱 느껴지는 거 있죠. 5월 3일이면 공매도 부분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좀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인가? 근데 또 보면 대차장고가 늘어난 종목보다 어제 대형주나 단기급 등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물론 대차장고 비중이 지난 3개월 동안 늘어났었던 업종군들 위주로 급락한 건 맞긴 한데 공매도 리스크만으로 그러면 이거 다음 주까지 계속 빠지는 거야? 라고 하기에도 지금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이것도 좀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빠졌다라고 보긴 힘들고 앞에서 나온 물음표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또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도 부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부담이고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 기관 다 팔아끼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4월 들어서 수급 많이 좋아졌다, 외국인 돌아온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보시면 지난 2달간의 코스피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았어요. 외국인이 4월 들어서 하루에 막 1조 원 이상 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매수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여전히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개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원래 좋았다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이 시장을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조정, 숨고르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시 앞으로의 전망은 우상향 쪽으로 증권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해주실 얘기 다 해주신 느낌인데요. 예, 왜냐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하락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수치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러면 하락폭이 컸었던 3.7% 하락했던 SK 하이닉스 얘기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참 좋았었는데도 이게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 원 이상 얘기가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매출이 8조 4,942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늘어난 건 근데 사실 우리 기저효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37%가 올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6%가 올랐고요. 그리고 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또 컨퍼런스 콜 통해서 투자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대기업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투자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좀 당겨서 집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 최소 내년 초부터는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사이클도 SK하이닉스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낙폭이 컸던 거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궁금해지네요. 시설 투자가 증가하면 장비, 소재 쪽으로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잠시 후에 박재영 차장님과 저희 전략 나눠보죠.
이어지는 이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는 기업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했죠. 보시다시피 지금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흑자 전환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요. 3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6조 8천억 원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도 눈에 띄었고요. 어떤 포인트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견인했을까요? LCD와 OLED 양날개를 달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요. 무엇보다 TV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네요. OLED TV 대형 패널 수요가 호조세를 나타냈고 LCD 패널 가격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 덕을 봤습니다. LCD 패널 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4월에만 각 인치별로 패널 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7.8, 4.3, 5.1 모두 다 패널가가 올라왔고요. 4월에 그치지 않고 2분기 동안에서 패널 가격 평균적으로 10%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가 여기도 부품 공급난이에요, 결국. 네. 유리기판 공장에 정전이나 화재가 있었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공급난이 있고 집콕 트렌드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LCD 패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쇼티지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반도체 쪽이나 뭐 이런 부품 회사는 정전도 많이 나고 불도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후변화도 심하고. 그러니까 예. 이 공급난이 여기저기서 촉발이 되면서 IT 섹터를 좀 갉아먹는 이슈도 보입니다만 네. 어찌됐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전략이 조금 필요한 거겠죠. 예,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있고 시장 자체에 따라서 좀 함께 눌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이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차장님도 힘드셨죠? 네, 어제 꽤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네. 조금 무섭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무섭다는 느낌까지.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변동성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랬죠. 하락해도 뭐 0.5%, 뭐 내외로 하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공포감을 느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 시장의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어제는 공포감에 억눌려 있었다면 오늘은 한번 자고 일어나서 좀 객관화시켜서 좀 판단할 수 있는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네. 어제 시장을 어떤 하락으로 추정을 해서 오늘 시장 대응할지 좀 어떤 전망과 전략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뭐 앞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5월 달에 공매도도 있고 물론 FOMC 어제 잘 끝나긴 했지만 FOMC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게다가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주가도 맞아요. 이제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뭐 어제 실적 발표들 보면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네. 뭐 하이닉스 실적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기대감이 워낙 높았으니까 네, 그런 눈높이가 거지. 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 믿고 가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이제 많이 주식이 오른 사람은 또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제 많이 하락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몇몇 종목들은 연초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에서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적 믿고 간다라고 본다면 뭐 최근 이제 5월에 공매도도 이제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을 바꾼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네.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진 시점에 이제 공매도가 영향을 준 거였지 네. 단기적으로 영향이다라고 본다면
5월 초 정도에 뭐 한번 이제 기회가 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성 물량이 많았었고 반도체들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도 보면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1, 2, 3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 기관은 1위가 삼성전자, 6위가 SK하이닉스. 일편단심 그냥 파는 모습이었는데 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장의 흐름들. 근데 글쎄요, 이게 갑자기 오늘 확 반등하고 그러긴 분위기는 쉽지 않겠죠. 뭐 아직까지 이제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남아 있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최근에 변동성이 심한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많이 오르자. 개인들의 수급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수급 보여주셨는데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과 아니면 하락할 때 받쳐놓고 사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샀어요. 삼성전자를 96,600원을 만들어버리는 게 개인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공격적인 매수가 잘 없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은 있는 것 같던데 주식시장에는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사서 올려야지 그런 움직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주 그리고 혹은 다음 주까지도 추이들은 좀 침착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반도체 얘기도 나왔길래 그러면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도 앞에서 읊어드렸지만 어쨌거나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제를 좀 다시 한번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온다면 한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조금 애매한 시기이긴 해요. 제가 올 초부터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파운드리 산업 그런 쪽과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2017년 그 사이클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뭐 사이클이 좋다, 슈퍼 사이클이다,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지만 2017년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 뭐 여기서 이제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데가 SK 하이닉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실적 보니까 낸드 쪽은 뭐 디램 쪽은 하반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낸드 쪽은 ASP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2017년과 같은 반도체만 주구장창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갖게 하고요. 미국의 어제 반도체 얘기하는 김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죠. 이유는 TSMC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고요. 인텔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고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물론 ASML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큰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국내 장비 업체들도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반도체는 누가 사용할까요? 미국이 사용하겠죠. 미국에 공장이 있나요? 지금 미국에? 네. 애플은 어디서 만드나요? 다른 데서 만들죠. 거기서 반도체를 만들면 다시 네. 아시아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안 짓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지금은 뭐 사이클이 좋으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면 어때?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2018년, 19년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때 물류비라도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는 반도체 공장이 뭐 건물은 지어놓겠죠. 장비 세팅을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주가에 다 반영을 해놨다라는 거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떤 차장님은 긍정적인 쪽보다는 좀 조심하고 오히려 그러면 여전히 반도체를 선택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 뭐 룸이 있다면 이제 파운드리 쪽 디램이나 낸드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우주까지 나간다? 쉽지 않죠. 거의 다 차 있잖아요. 네. 디램과 낸드는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어제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 투자 스탠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장비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실적이 잘 나온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LCD든 OLED TV 쪽으로도 이제 선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디스플레이 참 좋죠. 지금 모든 산업이 쇼티지. 네. 쇼티지가 나오는 산업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안 좋았던 산업이거든요. 한 철강도 그렇죠. 철강도 2010년, 11년 이때 이제 성수기를 한번 거치고 한 10년 동안 구조 조정이었거든요. 네.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도 한진해운이 망할 정도였으니까 국적선사가 망할 정도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어서 공급을 늘린 적이 없어요. 계속 구조 조정, 공급을 계속 줄여오거나 간간히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LCD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OLED가 TV나 노트북 이런 데 다 장악한 건 아닌데 네. 삼성이 LCD 공장을 문 닫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 영향이죠. 공급이 늘어나면서 네. 삼성이 문을 닫을 정도로 공장 문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산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납니다. 집에서 뭐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노트북 사서 그다음에 회사도 재택근무한다라고 하면서 노트북, TV 네. 이런 것들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갑자기 중국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문 닫았던 LCD 공장을 다시 열 수 있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OLED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면 당분간은 디스플레이 가격 상승 이게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은 뭐 지들끼리만 백신 잘 맞고 괜찮아진다라고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시 지옥이 맞아요.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올해까지 뭐 쉬는 곳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쇼티지에 대한 수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좋은 투자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이나 또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봤고 코너 속의 코너 제형 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제형 스픽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실 건 것 같은데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신 거예요? 일단 지금 무언가 시장이 막 화끈하게 오른다거나 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섹터별로 찾든지 테마별로 찾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에 주목을 해야겠죠. 지금 주가가 어제 좀 빠져서 그렇지 3,200포인트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3,200포인트가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나 좋았느냐?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약간의 노이즈는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1분기 어닝 시즌도 시총 기준으로 한 50% 정도 이상 발표가 끝났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매출은 한 5% 정도, 이익은 10% 이상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프라이즈가 많았기 때문에 뭐 서프라이즈가 대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목표치를 다 계속 낮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 4분기부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눈높이를 엄청 높였어요.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지금 뭐 최근까지 이익의 컨센서스가 8%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한 1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이익만 봤을 때 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익도 많이 올랐는데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익이 10% 올랐는데 주가가 2배 났다. 네. 그러면 이거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고 아까 표가 잠깐 나오다 들어갔는데 이익은
이익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PER은 낮아졌고 네. PER이 낮아졌다는 건 주가보다 이익 성장 속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 저게 4사분면 맞나요? 제가 수학을 놓은 지가 좀 오래돼서 저 문과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예. 저런 업종들이 가로축이 이익이고 세로축이 PER. 예. 그러니까 PER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 속도가 더 주가보다 빨랐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건데요. 철강, 운송, 에너지, 하드웨어, 증권 이런 업종들이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뭐 운송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걱정되죠. 예. 그런데 이익이 더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철강도 뭐 포스코, 현대제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어제 실적 보니까 지난 1분기에 적자 나던 회사가 지금 1년치를 1분기 만에 장사를 다 끝냈습니다.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그만큼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철강, 운송, 에너지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영역은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 매력은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포인트들을 짚어봤으니까요. 이 업종군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들도 저희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또 투자 전략도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